네,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시간 가치에 따라서 시간적 요인인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 전에는 5,000원 정도면 충분히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 8,000원 정도를 가져야만이 좀 그럴듯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00원이라는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어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미래자금을 준비를 할 때 내가 지금 준비하는 돈이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을 미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화폐 시간 가치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시점이 서로 다른 동일한 크기 금액의 가치가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5,000원과 지금의 5,000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먼저 현시 선호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 화폐보다 현재 화폐를 선호합니다. 아무리 3살짜리라도 너 지금 만원 가질래? 내일 만원 가질래? 하면 지금 만원으로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재생산할 수가 있죠. 그 만원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서 팔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 화폐는 확실하지만 미래 화폐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우리가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FV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일정 금액을 우리가 투자 수익률로 할증한 것을 우리가 미래 가치라고 하죠. 내가 지금 현재 만원 있는 것이 미래에는 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소비 의욕을 참고 소비 욕구를 참고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반대로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의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준비로 10억을 준비했는데 그게 내가 현재 가치로 10억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미래에 받는 10억 원이 지금 현재 가치로 1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폐의 시간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계산기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재무계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그 금융권에 근무할 때는 재무계산기를 통해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앱에서 무료 앱으로 여러분들이 재무계산기라는 걸 다운받으시면 이런 종류의 재무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무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버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N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 시간같이 재무계산기를 계산할 때는 크게 5가지 기능만 알면 되는데 먼저 N이라는 것은 투자기간을 의미합니다. 투자기간. 그리고 IY는 우리가 투자 수익률 또는 우리가 할인율을 말하죠. 투자 수익률이나 할인율을 말하고 PV는 Present Value라고 현재 가치를 말하고 Payment는 정기납입금 또는 연금 수령액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FV는 Future Value라고 해서 미래의 가치를 말해서 이 5가지의 주어진 요건에 숫자를 넣고 여기 컴퓨트라는 기능을 누르면 계산을 해서 답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형태가 재무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계산기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말리고 또 이게 온라인상으로 제가 하기에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일반 구글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 보면은 재무계산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배우시기 바라고 꼭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계산기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 오늘은 그 원리만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아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제가 뒤에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미래에 한 달, 1년에 1,000만 원씩 벌겠다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1억을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돈은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데 미래의 현금으로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도 있고 그때 나오는 1,000만 원씩이 이게 과연 현재 가치로 얼마가 있는지 이런 기업에서 어떤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을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뭐 빌려줄 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폐의 시간 가치는 어떤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는 기간도 투자 기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투자 수익률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납입금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또 미래 가치 또 현재 내가 느끼는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의 변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에게 내가 현재 만원과 1년 후 만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 아마 모든 분이 정말로 뭐 머리가 이상하지 않으면 아마 현재 만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 선호 성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미래의 만원보다는 현재의 현금을 선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세뱃돈을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나중에 너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안 주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돈을 줬을 때 부모님이 다시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줄까 보다는 미래의 현금으로 배웠던 불확실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비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은 돈으로 바로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호떡도 사 먹을 수 있고 현재 현금으로 선호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만원을 갖는 것과 한 달 후에 만원을 갖는 것과 1년 후에 만원을 갖는 것은 그때의 구매력이 달라지죠.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면 이걸로 장난감 만원짜리를 살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그 장난감 가격이 오르면 나는 못 사니까 당연히 현재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고민 때문에도 현재 그 현금을 선호하죠. 또한 현재 현금을 가지고 그 만원을 가지고 내가 또 뭘 사서 투자했는데 거기서 이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가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하죠. 퓨처 밸류. 퓨처 밸류 만약에 10년 후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할 때는 현재 만원, 예를 들어서 현재 만원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금액과 투자 수익률과 기간의 제곱이 바로 미래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를 크게 하는 방법은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커지거나 아니면 기간이 많아질수록 10년 투자하는 것보다 20년 투자하는 게 점점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오미 현상에 빠져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비싸다는 뭐 음마 아파트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약 몇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간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들하고 이런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오른 것이 아닌 아파트들도 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자가 0보다 크다면 무조건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가 크겠죠.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미래가치는 커지고 기간이 또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투자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회자되는 그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 오늘날 뉴욕의 맨해튼의 땅값 이것은 아마 지금 아마 이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요. 510억 불달러 정도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이런 돈인데 몇백조가 되는데 한 몇십조 원이 되죠. 한 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맨해튼을 인디언들은 1626년에 프랑스인 그 사람에게 24달러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사가들이 인디언들 정말 멍청한 거 아니냐.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인디언들이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됐을 건데 했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2004년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626년부터 2004년도까지 378년 동안 연간 이자율이 그때 평균 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만약에 그것을 8%가 너무 높다면 4%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호사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이자율이 8%면 무려 얼마가 나오냐면 아까 그러니까 510억 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 510억 그 빌리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10억 3천 제가 뭐 잘 믿지도 못할 정도 여기서 510억이 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큰 우리가 인디언들이 우리가 훨씬 더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8% 계산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378년의 부는 훨씬 지금 우리가 맨해튼의 가치보다는 몇십 배 더 높은 가치를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인디언들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걸로 입증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이자율이 4%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378년의 부는 실적으로 약 한 6,590만 달러 6,590만 달러 정도 되더라. 그래서 4%냐 8%냐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8%일 때는 제가 숫자를 읽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려 숫자가 15자리 숫자가 됐는데 4%일 때는 8자리 숫자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리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또 투자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만큼 우리가 복리와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복리는 신이 만든 마법과 같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와 복리, 달리라는 것은 뭐냐면 달리라는 것은 매년 원금을 발생한 이자를 내가 또박또박 가져가는 것을 달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맡겨서 10% 달리를 받으면 매년 1,000원씩 내가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30년을 내가 받아가면 30,000원을 받아가는 거겠죠. 이게 달리 효과고 복리라는 것은 내가 10,000원에다가 10%의 이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11,000원에 또 10%로 복리가 붙고 그 다음에는 12,100원에 10%가 붙고 이렇게 해서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한 10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는 급격히 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리 효과가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투자인 대가 워렌 버핏도 지금의 그 회사의 자산을 만든 것들이 결국 연간 한 12%의 수익률을 꾸준히 몇십 년간 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큰 복리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복리 효과가 기간과 복리 효과가 미래 가치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재무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계산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무계산기 화면만 띄워놓고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가 나오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년 후에 더 비싸지는 이유는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오늘 내가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은 물가가 매년 4%씩 신장될 때 10년 후 얼마가 될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재무계산기에서 제가 5가지 숫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프레젠밸 내가 지금 5,000원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5,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으니까 여기는 제로로 비워놓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퓨처밸류죠. 퓨처밸류는 있다 나중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 이자 수익률은 4% 물가 상승률은 4%죠. 그리고 기간은 10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컴퓨트 FV를 누르면 7,401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원짜리 짜장면 값이 10년 후에는 물가가 4%씩 올라가면은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7,4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지를 50번을 접는 것이 가능할까? 혹시 이런 퀴즈를 내면 이거 못 적겠어? 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문지를 50번을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를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지 한 장의 두께가 0.1mm라고 계산해서 현재 두께는 0.1mm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접을 때마다 2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할증률은 100이 되겠죠. 배로 늘어나니까 100이 되고 50번을 접으니까 n은 5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컴퓨트 FV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1125만 킬로가 나온답니다. 신문지 1mm짜리를 두 번 줬고 두 번 줬고 두 번 줬고 이것을 계속 공리로 50번을 줘보면 1125만 킬로인데 이것을 지구의 둘레 4192km로 나누면 물의 지구를 280바퀴를 돌 만큼 그만큼 엄청난 두께다. 자, 여러분들 0.1mm짜리 신문지 하나를 이렇게 50번을 감으면 두 번씩 접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두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계산기로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값에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IY 이자의 배로 늘어나니까 100이라는 더블이 되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50번 해서 컴퓨트 FV를 누르면 1125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리 효과가 미래값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계산에 한번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00만원씩 31일 동안 매일 지급하겠다. 이게 달리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3억 1000만원을 저한테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오늘 1원 주고 내일은 2원 주고 모레는 4원 주고 그 다음에 8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16원 주고 해서 31일 동안 이제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1000만원씩 31일이면 3억 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산이 되니까 두 번째 걸 계산해 보면 현재 내가 1원을 받는데 매일 2배씩 되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30일이 돼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 FV를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 재무계산기 보는 것처럼 여기 프레젠트 밸류 마이너스 1 내 코드모에서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또 그 다음에 이자는 배로 늘어나니까 100이고 N은 30일을 해서 컴퓨터 FV를 하면은 21억 4,700 내가 1000만원씩 받으면 3억 1000 받을 걸 못 받았는데 1원부터 시작해서 31일 동안 31번을 복리로 받으면 그게 마지막에는 21억 4,700이니까 결국은 1번보다 2번이 약 18억 한 4천이 많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화폐 시간가치, 복리 가치를 모른다면 대부분 아마 1번을 선택하는 우를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서 미래가치 N과 IY 그 이자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아니면 또 금융상품 가입할 때 얼마의 미래가치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 만약에 1000만원을 여러분들이 K은행이라는 곳에 넣어놨다고 보시고 이것을 10년 동안 이자율 4%짜리 복리상품에 가입하면 만기 금액은 얼마이냐? 14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죠. 내 돈 1000만원이 마이너스 돈이 빠져날까도 호주면서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률은 4%. 그 다음에 N은 10년에서 여러분들 컴퓨트 FV를 누르면 148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4%가 아니고 5%라면 여기만 5%로 바꾸면 되겠지. 4를 5로 바꾸면 이게 1628만원이 되니까 이자율 1%에 약 한 140만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10년을 넣는데 이것을 30년간으로 이자를 4%로 한다면 아까 10년일 때는 1400이었는데 30년일 때는 여기가 30으로 바뀌게 되겠죠. N이 30으로 바뀌면 3200이니까 약 1800만원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또 30년 동안 이자율이 4%가 아니라 8%라면 여기를 30으로 놓고 I를 4가 아니라 8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무려 1억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수익 늘리면 훨씬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계산하는 것이 연복리. 연복리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금액의 투자 수익률에 우리가 횟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것이 월복리. 월복리라는 건 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겠죠. 물론 그런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월복리로 되면 1년에 12분의 1로 나누게 되니까 이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횟수가 12번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연복리보다는 월복리가 이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복리일 때는 이것을 1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이니까 4로 나누겠죠. 그래서 4번을 곱해주면 월복리가 가장 높고
그래서 월복리보다 더 높은 게 일복리. 하루에 한 번씩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채업자들이 일수로 돈을 받았던 이유가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에 1000만 원을 연복리 4%로 넣었을 때는 화폐 가치가 1480만 원인데 10년에 월복리로 같은 4%지만 월복리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넣으면 1490만 8천원이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 얼마 정도가 더 나오냐면 10만 5884원이 연복리보다는 월복리가 높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연복리와 월복리와 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월복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미래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40년 동안, 직접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980년도에는 거의 8%대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들어서는 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한 2%대,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1%대 미만인데 실은 이건 국가가 발표하는 거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기예금 금리를 보니까 1982년도에는 8%, 1990년도에는 10% 정도 주던 지금 금리가 지금은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기예금 금리는 물가를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는 물가 상승률도 약 0.5%, 정기예금 금리가 1.5%. 지금 강의를 하는 2021년도에는 거의 물가는 한 1% 정도 최고 오른 것 같고 정기예금 금리는 1.2%대니까 거의 예금을 넣었잖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내가 투자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우리가 이자가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니까 자, 이렇게 복리가 0%일 때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지만 복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급커브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5%, 10% 복리에 비해서 15% 복리, 물론 15% 복리라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땅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에 농지 이런 걸 투자하는 이유는 이렇게 복리 효과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농지 같은 경우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이런 투자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래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 2배, 3배 이렇게 늘리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내 재산이 미래에 드러나서 내가 자녀에게 상속도 하고 내 노후자금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수익률이 70%일 때는 내가 7.2년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7년만 지나면 내 재산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20대 중반 때는 이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거의 1%대니까 예금 금리가 2%대는 지금 목돈을 2배 만드는데 거의 7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그 메리트 업체가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영끌 투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금리를 해서 좀 뻥튀기를 하는 무리한 투자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은 저금리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축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고수익으로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무리한 투자로 그렇게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금리로 자산 증식이 이제 불가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주제인 현재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투자 수익률과 기간으로 할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만원이 현재 만원이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보다는 작은 것 같다. 미래 만원과 현재 만원 같다면 굳이 뭔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보다는 작은 값을 갖고 할인율, 이자율이 클수록 당연히 이게 또 작아집니다. 그리고 할인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게 작아지겠죠. 그 원리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투자 수익률과 기간을 곱한 만큼 미래 가치가 커지는 것이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이렇게 투자 수익률과 기간으로 할인한 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 계산의 간단한 사례를 몇 가지 하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역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자, 만약에 미래 500만 원은 물가가 4% 상승할 때 10년 전 오늘의 얼마인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래 가치를 주어주고 나서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니까 500만 원. 그 다음에 할인율은 4%. N은 10년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트 프레젠트 밸류 보면 337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연금을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서 여러분들 기뻐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게 물가가 4%씩 올라간다면 나는 10년 뒤 500만 원 받는 연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 337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노후자금으로서 완벽하게 그러다. 결국은 연금이나 미래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만큼을 감안해서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원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연봉이 4%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그러니까 100만원씩 10년간 내면 1000만원 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만기 때 얼마 타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내가 내 돈이 100만원씩 매년 빠지니까 이것은 페이먼트 정기적으로 빠지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4%, 기간은 10년 해서 우리가 컴퓨트,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우리가 컴퓨트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바로, 자, 10년 후 미래 가치니까 우리가 뭔가 1206만원이 되겠죠. 1206만원 컴퓨트 퓨처 밸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동일 조건으로 연봉이 6% 상품을 선택하면 이게 6%로 들어가니까 1318만원.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계산기를 계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50만원씩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지고 내가 만약에 5천만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저축했다면 원금은 3천만원이 되겠죠. 10년이면 6천만원 낼 것이고 30년이면 1억 8천원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쭉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3%일 때는 우리가 30년 후에 뭐 30년만 비교해도 30년 후에 1억 8천이 2억 9천으로 약 한 1억 천이 늘어나죠. 30년 동안에 2배가 안 되는데 이게 수익률이 만약에 20%다. 20%는 너무 크다. 10%만 보여요. 10%면은 1억 8천이 11억 3,2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기하급 수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뭐 굉장히 비싼 뭐 강남 땅, 뭐 양재역 이런데 뭐 신촌 이런데 땅들도 실제로 지금은 평당 뭐 1억 2억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불과 한 몇십 년 전에는 평당 10만 원도 안 갔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 우리가 성장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투자형 상품으로서 이런 정말 엄청난 수익을 몇십 년만 묻어두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결국 이런 복리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 사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후 1억 원을 만들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 될까? 여러분들이 재무계산기를 아마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7.18%가 되고 또 연 4%의 수익률로 15년 후 1억을 만들려면 매년 얼마의 저축 금액이 필요할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499만 4,110원이 됩니다. 재무계산기를 통해서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연 4%의 수익률도 현재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들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 이렇게 기간도 계산할 수 있고 금액도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7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에 관련된 계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자금을 위해서 1억 원을 10년 동안 5% 이자로 원리금 균등 상환대출.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뭐 사업하려면 자기 돈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이것도 재무계산기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한 달에 106만 655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원리금이니까 이것을 120번 갚죠. 그러면 1억 2,727만 8,600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원금을 1억을 받아다가 1억을 빌려서
1억 2,727만 8,600원,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2,728만 27만 8,600원만큼을 더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기간이고 여러분들과 상호교류하는 줌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 화폐 시간같이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 설명드린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 유튜브에 있는 화폐 시간같이 재무계산기 활용 방법을 통해서 좀 보충학습 하신다면 아마 화폐 시간가치가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